예. 지난 6월 13일 날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포르도 공격한 뒤에 일주일 뒤에 또 미국의 벙커버스터가 이제 떨어지면서 포르도 핵시설 완전히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란이 많이 피해를 입었기는 했지만 간접적으로 많이 피해 본 나라가 제가 보기에도 중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그때 얘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란의 원유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그 기지들을 다 폭격을 해가지고 이란 원유를 중국이 못 가져가서 중국이 많이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 중국이 이제 이란하고는 좀 그렇게 치더라도 아프리카의 새로운 나라와 좀 가까이 지금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집트하고 이 중국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중국이 하필이면 이집트에게 관심을 갖고 가까이 가려는 그 의도는 뭡니까? 그러니까 10월 7일 학살 이후에 이제 중국이 깨달은 건 뭐냐면 중국이 어떻게 보면 핵심 걱정 국가가 이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눈앞에서 이제 붕괴되는 걸 보니까 아 얘네들 더 이상 선택할 수 없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 노른자 땅 이제 강남에 가고 싶은데 못 가가지고 이제 수도권 외곽으로 이제 튕겨 나간 게 그게 이집트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중동에서의 그 전략적 이익은 뭐냐 이제 크게 원유하고 1대1로입니다. 근데 원유는 이제 많이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제 넘어가지고 1대1로가 핵심인데 그 1대1로 철로를 걸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테헤란으로 직접 가는 그들 표현으로 막 철의 실크로드라고 막 설레발을 쳤는데 이제 이게 이스라엘 그 관역에 딱 붙어 있죠. 언제든지 파괴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란의 핵심 물류 거점, 이른바 1대1로 거점 국가로 보는 건 이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선책인 이집트로 넘어간 건데 이집트의 어떤 그 수에즈 운하와 지중해권 그거를 이제 재건시키려는 거예요. 그걸 다시 재건시켜서 이제 거기에 이제 베팅을 하자라는 게 중국의 입장이고 이란이 굉장히 중동에서 딱 중앙에 있어요. 다 연결돼 있고 러시아, 뭐 동아시아 다 연결돼 있는데 요걸 이제 포기하고 이제 이집트로 가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차선책으로 이제 북아프리카 핵심 물류 국가가 이제 이집트니까 이집트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도표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양국 교역량이 총 174억 달러예요. 중국 관광객도 매년 30만 명씩 가고 2023년 대비 63% 증가하고 교역량이 많은데 최근 재미있는 일이 있었던 게 뭐냐면 지난 10일 날 중국 리창 총리가 방문했어요. 이집트를. 예. 그래서 그 LCC 이집트 대통령과 여러 가지 이제 정상회담 여러 가지 MOU를 이제 작성했는데 핵심이 무역, 금융, 제조,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기술, 교육, 문화 1대1로 협력을 위한 심화 협상을 한 거예요. 더 이제 관계를 하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건설 프로젝트도 있는데 그 카이로 인근에 그 북아프리카에서 제일 높은 또 빌딩이 있나 봐요. 아이코닉 타워라고. 이거 건설 프로젝트 지금 진행됐고 하고 있는 게 많더라고요. 중국이들아. 그리고 이번 협상에서 남긴 그 특이점 성과라는 뭐냐면 위안화 통화를 스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안화 결제해가지고 그 이집 통화랑 이렇게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투자를 증가시키자라는 거죠. 그 달러 이제 못 쓰니까 이제 달러 시스템에서 거의 뭐 중국은 이제 방출 위기에 있으니까 이제 그 해당 국가 통화랑 위안화랑 1대1 수합을 하자. 뭐 이렇게 그 MOU를 작성했고 또 화웨이가 현지에서 AI 인력 2만 5천 명 이제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중국의 ICT 기업이죠. IT 재벌인데. 그러니까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중동에서 또 컴퓨터 공학과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이 이집트라고 합니다. 오호.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AI 인재 허브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게 그래도 이번 그 협상의 특이점이 이런 성과를 좀 이끌어놨다 해서 아 이집트와 중국이 굉장히 급속도로 가까워지는구나라는 하나의 지표로 알 수 있습니다. IT 기술 협력, 중국 화웨이하고 이집트하고 하는 건 뭐 그건 저도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융 경제 이런 것도 협력하는 건 그렇다 치는데 건설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건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난번에 동남아 어느 나라에서 지진 났을 때 그 무너졌던 건물을 이거 누가 만든 거야 했더니 중국 애들이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건축은 그 수천 년 전에 피라미드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건재하고 있는 그 이집트의 조상들 그 건축 실력이 훨씬 더 뛰어나지. 오히려 중국이 이집트로부터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란 사태도 이란 사태지만 지금 미국의 그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지금 아주 여러 나라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중국의 기업들도 이 미국의 그 관세 전쟁을 피해서 그래서 이집트 쪽으로 많이 이 기업들을 빼내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가장 대미 관세가 낮은 국가가 이집트예요. 지금 10%예요. 아, 그래요? 10%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미국하고 이집트 쪽이 이제 적자가 심하니까 관세를 낮춰준 것이죠. 근데 중국은 항상 이게 솔직히 관세 전쟁의 그 키포인트는 중국이에요. 중국이 이제 다른 제3국에서 우회해서 수출해서 들어가니까 그 이제 이렇게 두더지 게임처럼 뭐 저기 동남아 중국이 이제 동남아를 통해 가지고 생산을 이제 미국으로 수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남아에다 관세를 세게 매긴 거죠. 그럼 요것도 피해서 이제 이집트로 온 거예요. 10% 싸니까. 그럼 또 트럼프가 이거 발견하고 또 이제 관세 또 올리면 또 도망가야 돼.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두더지 게임 같은 건데 통상 이슈로 보면 안 되고 이제 반중 그 중국 디커플링 이슈로 이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근데 이집트가 또 매력적인 게 뭐냐면 인건비가 싸요. 임금 그 근로자의 한 달 월급이 한 $150 수준이에요. 30만 원, 40만 원 정도밖에 안 한다는 얘기죠. 그 정도 수준이니까 이제 중국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여기가 좀 괜찮죠. 그래서 이제 섬유 산업이 지금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까 중국 섬유 업체가 들어와서 대미 수출을 했는데 한 $10억 수준 했고 전년 대비 22% 상승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가 이제 딱 맞아떨어지니까 이제 생산 기지를 옮긴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 지난 4월에는 중국하고 이집트하고 합동 군사 훈련까지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집트하고 중국하고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고 난 좀 대륙도 서로 다른데 합동 군사 훈련을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국하고 이집트하고? 그러니까 이제 앞서 얘기한 건 경제 협력이 굉장히 급속도로 강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또한 이제 군사 협력인데 그 협력의 꽃은 뭐냐면 합동 훈련이에요. 근데 명분은 이겁니다. 그 작전 이름이 이제 문명의 독수리라는 자기네들이 문명이래요. 난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여튼 문명의 독수리라고 해서 문명의 독수리 소작전 뭐 2025년 합동 공군 훈련을 했는데 이게 그 명분은 이겁니다. 중동이 지금 어지러우니까 이스라엘 이건 언제 했냐면 지난 4월에서 5월 넘어가는 그 시기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이란 때리냐 마느냐 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이 분쟁 가운데서 우리도 이제 방어를 하자 해가지고 합동 훈련을 한 거예요. 명분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중국 공군이 해외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이집트에서 체계적으로 병력을 배치해서 훈련을 한 첫 사례예요. 이른바 이게 패권의 어떤 구속 요건이거든요. 미국이 패권인 건 뭐냐면 해군을 통해서 군사력을 전 세계에 투사할 수가 있어요. 뭐 해병대나 뭐 100일 공수여단을 뭐 52시간에 전 세계 어느 곳에 파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분쟁이 발생하면.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패권의 이제 하나의 축인데 해군력은 이제 중국이 이제 그 남중국해를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공군력으로 이제 그 군사력을 해외에 투사하는 건데 요게 성공한 거예요. 이번에 이집트를 통해서 합동 군사훈련해서 이제 성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최초의 사례고 첫 사례고 이거는 이제 이제 중국이 진짜 패권 전쟁에 좀 더 가까워져 있다. 미국과의 하나의 징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 굉장히 느린데 그 총 쏘는데 한 발 쏘고 좀 쉬었다 합시다 막 이럴 것 같은데 중국 사람들 이제 슬리급하죠. 얄라 봐봐 머리 짱꼴라면 찐따 짱만 막 그러다 아이고 살살해 시험시험 하자고 더워 죽겠는데 그래서 국제적으로 합동 군사훈련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동원된 이제 그 자산을 볼 수 있는 군 자산이 뭐냐면 중국의 조기 경보기 중국산입니다. 물론 다 베꼈지만 그다음에 J-10 전투기 그다음에 헬리콥터 공중급유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자산이고 또 이집트의 또 공군 자산 있지 않습니까? F-16 뭐 라팔 이런 게 같이 해서 훈련을 했는데 이게 대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게 특이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 함의가 뭐냐면 요번 합동 군사 훈련 쇼케이스라고 하는데 이걸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이집트가 J-10 그 전투기를 F-16급인가 봐요. 4.5세인데 F-16이랑 비슷한 성능의 클래스의 전투기인데 이게 3분의 1 가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도입을 진지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집트가 미국 무기가 아닌 이제 중국 무기를 사겠다. 이런 신호탄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원래는 우리나라 KF 전투기가 여기로 이집트가 수입하기로 했었는데 요거 캔슬하고 아마 이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과 그만큼 이 훈련을 통해서 이제 이 훈련을 쇼케이스를 통해서 이 전투기
걸로 이제 늘어나는 그런 또 방산 협력. 그 전투기 구매라는 거는 그냥 공산품 사는 게 아니거든요. 군사 전략을 공유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 두 번째는 뭐냐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중국이 신속하게 자군 공군 전력을 이집트에 투사했다는 점이에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 패권의 핵심인데 여기서 공중 전투, 급유, 혼합편대. 그러니까 혼합편대는 중국 자산하고 이집트 전투기랑 같이 작전을 수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전 기획, 뭐 지휘 통제가 다 일어나였다는 거죠.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이집트 막 게을르고 이런 게 아니라 이번에 굉장히 합동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자평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자평이죠. 그게 자평인데 어찌됐든 훈련이 다 마무리됐으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안보 전문가들은 이거 얘네들이 합동성이 굉장히 놀라웠다. 그리고 특히 이런 장거리 공군 전략을 작전을 전개하려면 군수병창과 합동작전 전개 능력인데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도달했다고 군사 전문가들이, 제 얘기가 아니라 군사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중국이 자기의 그 권력을 이제 해외로 좀 본격적으로 투사한다. 기존에는 뭐 이렇게 1대1로 뭐 약간 좀 공작으로 이렇게 침투했다면 이제 군사력 투사가 어쩌면 요번이 첫 번째 사례고 이집트란 걸 했다라는 게 이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6.1 전쟁 때 1967년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 땅이었잖아요. 반나절 만에 접수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헐랭이들이에요, 이집트.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집트는 미국으로부터 경제 원조, 군사 원조, 또 이 지원금 이런 걸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 가자 지구에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 이 이집트 시나이 반도 받지 않으면 우리 지원금 끊겠다 막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미국으로부터 그렇게 지원금을 많이 받고 군사 지원도 많이 받는 이집트가 이제 앞으로 중국과 이렇게 군사 합동 훈련까지 하고 경제 협력하고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그 도널드 트럼프 입장에서 이거 뭐야 이집트? 그럼 앞으로 저 10%가 아니라 중국은 100%인데 너네는 한 80% 맞을래? 아니면 150% 맞을래? 트럼프 이거 참 심기 건드리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안 괜찮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수출림 그냥 행동에 옮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끊었어요, 군사원조. 그래요? 내년부터 이제 집행이 안 됩니다. 다음 회기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끊겨요. 내가 트럼프라도 끊죠. 그런데 이제 미국은 이집트의 군사원조를 지난 1979년부터 해가지고 총액이 한 850억을 해왔어요. 매년 한 13억 달러 지원했는데 이게 이제 끊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왜 이게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한 거냐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이제 말씀하신 가자 팔레스타인 주민 시나이 반도 재정착 수용에 RCC 대통령이 막 반기를 들었잖아요. 막 요리 뺀지 도망 다니고 막 안 받으려고 그러고. 이게 뭐 트럼프가 아니라도 국제법상 당연히 받아야 돼요. 러우 전쟁 때 난민들 주변국가 폴란드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도망 다니다가 이제 이란 공습으로 이게 장면이 전환되니까 좀 조용히 있었더라고요. 근데 조용히 있으면서 뭘 했냐면 본격적으로 이집트는 미중 냉전 사이에서 원래는 전통적인 미국 우방입니다. 이집트가. 냉전 때도 그랬고. 근데 미중 신냉전 사이에서 이제는 전략적 해징을 하는 겁니다. 줄다리 예전엔 바이든 행정부 때는 수면 안에서 양쪽에 줄다리를 했어요. 양쪽에다가 독일 보기를 했단 말이에요. 중국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미국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근데 요번 그 가자 팔레스타인 주민 요거를 이제 트럼프 눈밖에 완전히 나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 난 친중할래라고 완전히 요번에 선언을 한 게 그게 합동 군사 훈련이에요. 이제 나는 내 노선은 이렇게 할 거야. 예전에는 수면 안에서 양쪽에 문어발식으로 했는데 이제 끊고 딱 간다는 것이고 전략적 해징이고 그들 입장에서 뭐 다변화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친중 스탠스가 맞아요. 그래서 뭐 트럼프한테 관세 때려봐도 그래 뭐 상관없어. 나 약간 그 노선으로 지금 흘러가는 것이 보이고 중국은 이미 이집트의 군사용 감시 장비 생산할 수 있는 위성 생산 시설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군사 장비, 위성 시설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이집트의 군사 전략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과거에 이제 미국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았지 않습니까? 군사 원조를. 그럼 대부분 미국 장비일 거예요. 요번에 같이 훈련 뜬 게 F-16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산. 그런데 이게 보통 기종이 같아야 이 합동성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중국 비행기랑 중국 전투기랑 미국 비행기가 같이 이게 합동성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미 이거 해킹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래식 무기는 미국 거 쓰고 첨단 무기 체계는 중국과 같이 가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이집트가. 그러니까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화웨이 AI 인력 25,000명을 지금 양성하겠다는 얘기는 그 AI의 애플리케이션의 가장 1번이 군사용도거든요. 뭐 상업용도는 나중에 나올 것이고, 근데 핵심이 군사용도예요. 그러니까 AI 군사 전략은 중국이랑 같이 가겠다. 이집트는 이 선언이고, 어떻게 보면은 하이텍은 중국과 로텍은 미국과 기존에 이제 써서 여기에 이제 이 시스템을 갖다가 통합시킨다라는 전략입니다. 이집트는 이제 기존에 어떤 전략이었냐면 약간 좀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뭐 그들 나라에서 해칭을 한다고 해요. 에너지 설비는 러시아, 기술은 중국, 군사 무기 체계는 미국,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한테는 가스, 천연가스를 받고, 국방 협력은 터키 등 이렇게 지정학적 다자주의 게임을 했는데 이제는 이게 시프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 협력 비중을 줄이면서 이제 무게 중심을 이제 중국에 싣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국으로 몰빵하는 겁니까? 약간 그런 구도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유가 있어요. 물론 아까 팔레스타인 시나이 반도도 있지만은 터키하고도 군사연맹한데 터키하고 사이가 안 좋아. 터키하고는 뭐 이집트랑 왜 대립을 하냐면 지중해권을 놓고 둘이 쟁탈을 벌여요. 그래서 터키가 공작원을 투입해가지고 무슬림 형제단을 재건하려고 그래요. 현지에서. 그러니까 얘 가만히 그러니까 중동은 겉으로 보면 안 되고 속에서는 치열해요. 그러니까 주도권 하나 있으면 안 놓칩니다. 그래서 터키하고도 이제 이집트하고 사이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깨질 게 이제 눈에 뻔하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으로 갈아타는 것이고요. 근데 터키는 또 미국과 동맹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아까 F-35 그 판매권도 얘기했지만, 터키의 미국의 영향 안에 이제 중동이 다 들어온 건데, 여기서 이제 이집트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게 뭐냐면, 터키도 어찌됐건 이스라엘하고 좀 으른거리죠. 시리아를 놓고 여러 가지로 F-35도 반대하고, 반대하고 하는 건데, 어찌됐든 미국 입장에서는 터키도 동맹이거든. 근데 터키의 미션은 뭐냐? 너의 미션은 뭐야? 우린 러시아 남아 저지. 이게 얘네들 미션이에요. 근데 다 미션이 있어. 수니파 국가, 이스라엘 미션 다 있는데, 야, 이집트 너는 그냥 가자 주민 받으라는데 그것도 안 받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제 갈라지는 거고. 그러면은 미국 주도의 어떻게 보면 친미 이스라엘 중동 아브라함 협정 그 확장 그 블록 국가들과 북아프리카의 맹주 이집트간의 그 친중 이집트간의 대립구도 전선이 이제 형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성경의 엔타임에 나오면은 북방왕이 남방왕이 할 때 이스라엘 보고 이제 길을 터다오 뭐 평화협정 맺지 않습니까? 그 구도가 조금씩 이제 세팅이 되는 거예요. 기존 이란 구도에서 이제는 북방왕 남방왕 구도가 뭐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좀 그전에는 뭐 이란 가장 악마니까 얘가 적그리스도 아닌가 했는데, 이제는 이제 구도가 또 새로운 구도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구도는 저기 중동과 지금 이 북아프리카의 대결 구도,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껴있는 거죠.